저희가 이 사태가 기본적으로 장기화되는 과정에서 제일 위험한 게 여론전이라고 계속 강조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최초 20% 25% 하던 것이 지금 이상한 무슨 뭐 여론 평판 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40%를 넘겼는데 오늘 보니까 46%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게 대단히 심각한 흐름이다라는 걸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으면 좋겠는데 허락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 첫 번째 그 기사를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이게 파이낸셜 뉴스가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저 여론평판연구소라고 하는 단체가 상당히 정치 편향적이고 주로 의뢰한 언론사가 아시아투데이나 고성국시예요. 당연히 질문이 오염된 질문이었습니다. 지난 질문에 특히 이제 미리 뭐 정답이 다 안에 있습니다. 대단히 윤석열 씨가 의료원 일을 하려고 그러는데 너희들 의롭다고 생각하니? 진짜 뭐 이런 질문이에요. 그걸 가지고 40%가 나왔는데 그 가짜 조작된 여론조사가 결국 진짜 여론을 만든다는 걸 우리가 명태균 때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영향을 주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실제로 저 단체에서 아주 심플하게 윤석열 지지하니? 어느 당 지지해? 뭐 이렇게 아예 다 우리가 문제됐던 걸 차 띄고 포 띄고 다시 물어봤어요. 그런데 저게 46%가 나온 거예요. 이거 대단히 심각한데 물론 이 문제를 지적할 수 있습니다. 저기 보시면 보수가 대단히 뭐 1.5% 지금 뭐 330대 210이니까 진보 대 보수가 엄청나게 과표집된 건 사실이에요. 저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인구 센서스 기준으로 해서 성, 연령, 지역 요것만 가중치를 주기 때문에 별도 가중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사실은 1.5배 이상 보수 쪽, 국임당 쪽의 지지 여론이 반영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걸 감안하더라도 46%가 나왔다는 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저 여론조사 기관 자체가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명태균 때 문제가 됐던 것처럼 대단히 법률적인 기반을 갖추지 않은 유령 여론조사 기관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그거는 이제 다른 쪽에서 대응을 할 사안이라고 판단되고 저렇게 지금 7몇 %인가요? 네. 응답률도요 7%가 넘어요. 지난 응답률이 4%대였는데 이번에 보니까 7.17%인가? 저 무슨 얘기냐면 보수가 최소한 결집하고 있다는 추세만은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1.5배 정도 진보보다 보수 사람들이 여론조사에 응하고 있고 실제로 집회도 참여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고 이런 오염된 여론조사 결과가 지금 리얼미터나 어디죠? 갤럽까지도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랑 국임당이랑 거의 뭐 비슷하거나 역전된 상황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절대 저런 정치적 의도를 가진 여론조사가 문제 있는 건 사실이지만 어찌됐든 간에 저런 것들이 눈덩이로 굴려서 실제 여론을 만들어 나가고 있고 그 여론은 이제 절대 간과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자, 김정욱 박사 이제 여론조사 분석 많이 하시는데 저 여론조사를 제가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은 누구도 윤석열 탄핵이 정당하다거나 이제 그 비상계엄이 정당하다거나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을 볼 수가 없거든요. 실제 저 40% 나온다는 것은 저는 근본적으로 의심을 갖고 있는데 김 박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말씀하신 이제 여론조사가 여론을 만든다 뭐 이런 건 맞다는 생각이 들고 두 가지 추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당 지지율 같은 경우는 보수 결집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 20% 정도 차이가 났었는데 일주일 사이에 10% 정도니까 10% 정도가 줄어든 건데 그건 이제 보수가 과표집. 그러니까 상당히 반응을 많이 했기 때문에 나온 측면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응을 많이 한다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는 징표이기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가 뭐냐면 체포, 탄핵 부분은 절대 변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대체적으로 근데 이건 잘 안 물어보거든요. 이 지표. 그러면 많은 국민들이 생각할 때 윤석열이라는 인간에 대해서 체포해서 탄핵을 하는 건 맞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정당 지지로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는 약간 분리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또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저희가 아주 수동적으로 아니면 위협인 것처럼 느낄 필요는 없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네. 이유 중에 하나는 지금 9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9명이 다 모두가 법원에서 발부를 했습니다. 그럼 발부했을 때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내란죄에 해당되는 내용이었고 그 내란죄를 누가 지시했느냐?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렇다면 법률적인 요건은 다 갖춰져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이 법률적인 판단의 문제와 다르게 탄핵 이후에 어떤 정치적인 구성을 할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위 보수층이 다른 방식의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있다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윤석열 이후에 보수층이 생존을 해야 되는데 이대로 가면 괴멸이니까 보수가 괴멸이니까 괴멸하지 않을 수 있는 둔턱을 국민의힘에 대한 지지 방식을 통해서 투구하고 있는데 이게 의외로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 거죠. 전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저쪽은 박근혜 때의 경험이 있었던 거고 이쪽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좋은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못한 분명히 한계는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너무 큰 우려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조급함과 두려움을 주게 되고 거기서 실수를 계속 나오게 하는 측면들이 꽤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우려, 그러니까 최악의 수를 고려하고 위태로운 측면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해야 됩니다만 전 이 상황에서도 원칙을 잃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려할 만한 수준입니까? 지금 뭐 여론이 예를 들어서 보수 결집으로 윤석열 탄핵 안 될 수도 있다. 그리고 뭐 비상계엄 정당한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용납할 만한 건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이 보수의 여론을 좀 그대로 우리가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야 이거 알고 보니까 이미 이제 대선 국면이라고 다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대선을 기정사실로 놓고 보니까 이제 결집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이제 분석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금 이 탄핵 그 위헌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내란 행위가 위헌 위법하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뭐 흔들림 없이 추진이 될 것이고 결국 탄핵될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는 없다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내란죄의 경우에도 이미 지금 이제 많은 그 군 장성들이 구속 기소되어 있고 증거가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윤석열이 내란죄로 처벌되는 것도 이것은 뭐 의문의 여지가 없고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는 없다. 다만 시간이 걸릴 뿐이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이 지금 저항하고 있고 보수 결집을 노리고 있지만 결국은 무위로 끝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에서는 보수 세력들이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은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시체와 다름없는 윤석열을 붙잡고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종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볼모 같은 그런 이제 행태를 하고 있는 거고 또 윤석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자신을 이미 보수 세력들이 기대는 하지 않고 있지만 자기가 존재하고 이렇게 버텨줌으로써 보수 결집의 구심체가 될 수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의 이해관계가 일치해서 지금 연합해서 이제 이 명맥을 유지하는 것인데 결국은 이 보수 세력들이 윤석열이 체포되고 탄핵되면 버릴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보수 세력들은 자신들이 이제 대선 국민에서 다시 재집권을 노리고 그 방법을 지금 찾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이냐 그렇게까지는 아니다의 변곡 그러니까 이 재볼 수 있는 그 핵심적인 건 저 같아요. 앞으로 2, 3일 내에 판정이 날 것 같아요. 윤석열 체포를 하면 가는 길을 가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보면 뭐 별 말을 다 붙여갖고 결국은 최상목과 공수처장의 깊은 상의 끝에 체포 안 하고 기소하기로 했다.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이런 식으로 가서 이제 시간 연장돼 버리면 그 재판 언제 어떻게 끌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이 돼 버리면서 특검도 못 두고 모든 게 오리무중되고 심지어 헌재에서 탄핵을 한다 하더라도 뭐 불법 탄핵이다 해서 이제 인정 안 하고 하면서 그야말로 정말로 큰 난장판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단 말이죠. 꼭 그렇게 된다는 의미는 아닌데 그래서 체포를 해서 상황을 몰아가면 그때는 이제 더 많은 기대를 하겠지만 저는 공수처장이 아무리 국회에서 좀 단호한 모습을 보였다 하더라도 믿을 수가 없는 게요. 네. 영장 재발급 내고 바로 다음날 아침에 했어도 되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뭐 이렇게 작전이 많이 필요해요. 매일 이 우리 스픽스 같은 데서도 온갖 채널에서도 경찰 출신들이 모여서 맨날 작전하잖아요. 근데 큰 틀에서 보면
압도적 화력을 준비해서 그냥 밀고 들어가면 다 끄집어낸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뭐 차장은 뭐 단호한 입장이고 뭐 이런 식의 성향 분석까지 하면서 할 일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공수처가 진짜 윤석열 체포할 의지가 있느냐, 그걸 못 믿겠어요. 자, 그러면 국가기관에 대해서 지금 뭐 원래도 뭐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했고, 이 말씀대로 보면 국가기관이 지금 그냥 분위기 보면서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걱정하는 것은 좀 과도한 겁니까? 국가기관 법원도 있고 수사기관도 있고 심지어 공수처까지 있는데 이 부분은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입니까? 우리 김갑수 선생님께서 저런 걱정을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동안 보여줬던 공수처의 태도를 볼 때는 얼마든지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공수처가 의지가 있다. 그리고 체포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는 사실은 이제 기관의 존립, 문을 닫아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사실 이번 내란 전국에서 지금 사실은 우리 그 윤석열 지금 이제 내란 수길만 지금 이제 권한 정지가 돼서 국회 탄핵 소추가 돼서 지금 그 한남동 관저에 갇혀 있는 상황이지만, 지금 윤석열이 만들어 놓은 국힘 정권은 이 모든 행정기관 최상목 대행을 비롯해서 아직 다 건재하고 있는 다 그대로 있죠.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윤석열을 중심으로 지키던 그 세력들이 여전히 다시 반동을 개하면서 자신들이 다시 권력을 잡는 것을 국힘을 그러니까 비롯해서 다 그걸 획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어쨌든 유일하게 헌법재판소라든지 또 상상외로 또 검찰이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 협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찰, 공수처 이런 소위 권력기관들이 나름대로 제 역할을 함으로써 지금 나라가 그나마 이 법치주의가 유지되고 있다, 법원 포함해서 그런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공수처장이 유유부단한 측면은 있지만 최근에 법사위나 본회의에 와서 하는 발언이나 이런 거 볼 때는 체포에 대한 의지와 결기가 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 내로 아무래도 이제 여러 정황상 체포 집행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 그때까지 한번 좀 기대를 가지고 지켜볼 만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스픽스가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